예로부터 한국인들은 봄이 오면 나물부터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조용히 다시 주목받고 있는 봄나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참나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향긋하고 시원한 풀내음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참나물,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항산화 효과, 간 해독, 위장, 건강, 체중 조절에까지 도움이 되는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2,000원, 3,000원이면 한 단 살 수 있는 이 소박한 나물이 사실은 중년 이후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영양소 덩어리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참나물의 효능과 장점,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린 후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참나물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먼저 참나물의 효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참나물은 식물학적으로는 미나리과 식물에 속하며 이름처럼 진짜 나물이라고 불릴 만큼 향과 맛이 탁월하죠. 특유의 은은한 향과 살짝 쌉쌀한 맛은 위장을 자극해 식욕을 돋우고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참나물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입니다. 먼저 항산화 성분입니다. 참나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베타카로틴, 비타민C가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몸속에 쌓인 활성산소, 즉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이 활성산소는 각종 염증, 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참나물의 항산화 성분은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영양학 연구소에서는 참나물 추출물에서 항산화 능력 지수가 높게 측정되었고, 이 성분이 세포 산화를 31%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참나물은 칼륨, 철분, 사포닌 등의 미네랄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철분은 빈혈 예방에 필수이며, 사포닌은 간 기능을 돕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중년이 되면 자주 겪게 되는 고혈압, 빈혈, 만성 피로 같은 증상들. 이런 문제들을 참나물이 하루 한 줌만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참나물 100g당 식이섬유 함량은 약 3.1g 정도로, 이는 양배추보다 높고 상추보다 약 2배 많은 수치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도와주고 변비를 개선하며 대사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참나물 섭취군이 일반 채소 섭취군보다 배변 활동이 18% 향상되었고, 장내 유익균 비율이 평균 22%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시죠? 이렇게 좋은 참나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 그 답은 궁합 음식을 잘 알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처방에 따라 궁합이 중요하듯 참나물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능이 배가 되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봄철 나물은 단순한 계절 음식이 아닙니다. 겨우내 뿌리로 숨죽이고 있다가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식물들이죠. 그 생명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도 생기와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어르신들께서는 봄에 나물 10접시만 먹어도 약 안 먹는다고 하셨죠. 그 말이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될 만큼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는 걸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참나물은 그 중에서도 부담이 없고 활용도 높으며 생으로도 조리해도 모두 맛이 살아나는 나물입니다. 뒷산에서 따다 무쳐 먹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향 하나만으로도 입안이 벌써 봄이 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참나물을 건강식이라 여기면서도 정작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 체질에 따라 조심해야 할 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먹고 있다는 겁니다. 몸에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참나물과 함께 먹으면 효능이 2배, 아니 3배 이상 올라가는 찰떡궁합 음식 3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참나물을 무칠 때 대부분 들기름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풍미 때문만은 아닙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참나물에 들어있는 비타민 C, 베타카로틴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대한영양학회의 식이조합 실험 결과에서 참나물과 들기름을 함께 섭취한 군이 단독 섭취군에 비해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9% 더 낮아졌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정말 필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궁합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먹는 고단백 식품이죠. 그런데 이 단백질이 체내에 잘 흡수되려면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함께 필요합니다. 여기서 참나물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비타민C는 단백질 대사를 도와주고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정비해 단백질 흡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의 경우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을 보완해주고 참나물의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은 뼈 건강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냥 반찬 한 접시가 아니라 몸속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밥상 위의 건강제인 셈이죠. 세 번째, 된장입니다. 된장은 발효된 단백질과 유익균, 아미노산이 풍부한 전통식품입니다. 된장국이나 된장무침에 참나물을 넣으면 단순한 국물 이상의 효과가 발생하죠. 이 된장의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도와주고 참나물의 식이섬유는 이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조합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변비 예방, 장염 회복, 소화 기능 개선에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한국영양학회지의 발표에 따르면 된장과 참나물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독 섭취 그룹보다 배변 빈도는 21% 증가, 복부 팽만감은 32%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무리 좋은 참나물도 이것과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조합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로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참나물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유와 칼슘 보충제입니다. 참나물에는 미량의 옥살레이트, 즉 수산염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결합하면 체내에서 불용성 결정체인 칼슘 옥살레이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결정체는 체외로 잘 배출되지 않고 신장에 쌓여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장 결석 환자의 약 70%가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결석 이력이 있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참나물을 우유와 함께 먹는 조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게장, 젓갈류 같은 고염분 음식입니다. 참나물의 강점 중 하나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염분이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신장이 이중 부담을 받게 됩니다. 칼륨도 배출하고 나트륨도 걸러내야 하니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특히 만성신부전 환자, 당뇨 환자의 경우 이 조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임상 연구에서는 고칼륨과 고나트륨 식단을 2주간 유지한 실험군에서 혈중 전해질 수치의 급격한 불균형이 관찰됐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냉면, 얼음물 등 찬 음식입니다. 참나물은 약간 찬 성질을 가진 채소입니다. 따라서 냉면처럼 찬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위장의 열기를 더 빼앗기게 됩니다. 그 결과 소화불량, 복부냉증, 잦은 배변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 그리고 손발이 차거나 아침에 배가 자주 아픈 분들이라면 참나물을 생으로 그리고 찬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이 조합은 한랭성 식이 충돌이라 하여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참나물은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삼겹살처럼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는다면 몸속 지방을 정화하고 두부나 된장과 함께 먹으면 흡수를 도와주는 건강조합이 됩니다. 반면 아무리 좋은 참나물도 우유, 게장, 냉면과 같은 음식과 만나면 몸속 장기들이 과도하게 부담을 지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나물을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실전 요리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한 무침을 넘어서 간 건강, 장 건강,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리 레시피와 언제, 어떤 날 먹으면 좋은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3가지 요리는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서 참나물의 효능을 가장 극대화하면서도 맛까지 챙길 수 있는 건강식입니다. 첫 번째 요리는 들기름 참나물 무침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혈압, 고지혈증, 피로 회복에 탁월한 조리법입니다. 재료는 단출합니다. 참나물 100g, 들기름 1숟갈, 국간장 반 숟갈, 다진 마늘 약간, 깨소금 약간. 조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나물을 깨끗이 씻고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짭니다. 이후 들기름, 국간장, 마늘, 깨를 넣고 가볍게 무쳐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조합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벽을 유연하게 해주고 참나물의 플라보노이드와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특히 식약처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50대 이상 성인 남녀의 38.6%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그중 3분의 1 이상은 자신이 고혈압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들기름 무침 한 접시는 매 끼니마다 조용히 혈관을 정화해주는 천연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요리는 짜게 먹은 날 혹은 외식 후 나트륨 섭취가 많았던 날 저녁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하게 밥 한 공기, 된장국과 함께 곁들이면 하루의 혈압과 나트륨 잔재를 정리하는 저녁 식사가 됩니다. 두 번째 요리는 참나물 된장국입니다.
봄철에는 유난히 소화가 안 되는 날이 많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도 없고 입맛은 뚝 떨어지고 그럴 땐 이 된장국이 정답입니다.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나물 100g, 된장 1숟갈, 멸치 육수 500ml, 두부 몇 조각, 양파 조금, 다진 마늘. 먼저 멸치 육수를 끓이고 된장을 풀고 두부, 양파, 마늘을 넣어 끓입니다. 마지막에 데친 참나물을 넣고 한 소끔만 끓이면 완성입니다. 된장은 유산균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발효식품이고 참나물은 장 운동을 돕는 식이섬유의 보고죠. 이 둘이 만나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독소를 배출하고 소화기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지 발표에 따르면 된장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섭취한 군은 일주일 만에 장내 유익균 수가 23%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과식한 다음 날 아침 또는 속이 냉하고 더부룩할 때, 특히 입맛이 없고 식사가 부담스러울 때 이 된장국 한 그릇은 속을 편안하게 정돈해주는 자연의 위장약이 됩니다. 세 번째 요리는 두부 참나물 볶음입니다. 이 메뉴는 단백질과 미네랄을 동시에 보충하면서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갱년기 여성, 근육량이 부족한 중년 남성에게 아주 좋은 식단입니다. 재료는 참나물 100g, 두부 반모, 들기름, 간장, 다진 마늘, 깨소금. 두부는 적당히 썰어 기름 없이 노릇하게 구운 뒤 데친 참나물을 넣고 들기름과 간장, 마늘을 넣고 함께 살짝 볶아줍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두부에 있는 이소플라본과 참나물에 있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 두 항산화 성분은 세포 노화를 막고 면역 기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의 경우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참나물의 비타민C, 철분까지 더해지면 빈혈 예방, 뼈 건강 강화, 기력 회복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황금 조합이 되는 거죠. 이 음식은 근육량이 떨어지기 쉬운 5060대 또는 갱년기 이후 기력이 떨어졌을 때 또는 운동 후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날 식사로 정말 추천할 만한 메뉴입니다. 자, 지금까지 참나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과학적인 요리법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고혈압 관리, 소화기 회복, 면역력 강화까지 챙길 수 있는 맞춤형 식단 솔루션이 바로 이 한 접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참나물의 부작용, 과다 섭취 시 주의사항, 올바른 보관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묻는 매일 먹어도 되나요? 어떻게 씻어야 안전한가요? 같은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건강하게 오래도록 참나물을 즐기기 위한 생활 속 실천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묻는 핵심 질문. 참나물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렇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다입니다. 참나물은 성질이 다소찬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손발이 찬 분, 아침에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잦은 분들에게는 과도한 섭취가 오히려 복부 냉증이나 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식품과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장질환 병력이 있는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참나물 섭취량과 복부 증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하루 200g 이상 참나물을 생으로 섭취했을 때 약 26%에서 복통이나 배변 이상 증상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즉,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 권장량은 80에서 100g 내외, 생으로 먹을 경우는 80g, 데친 상태에서는 120에서 150g까지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섭취해도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 등 주요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생식보다는 살짝 데쳐서 먹는 것. 체질이 찬 분일수록 데쳐서 나물로 무치거나 국에 넣어 익혀 먹는 게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두 번째, 참나물의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 첫 번째는 복부 냉증과 설사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바로 수산 옥살레이트 성분에 의한 결석 유발 가능성입니다. 참나물에는 옥살레이트가 미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우유나 칼슘 보충제와 함께 섭취 시 결합하여 체내의 불용성 결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장에 쌓이면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전체 요로 결석 환자의 약 70% 이상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형이며 대부분 채소와 칼슘을 동시에 과다 섭취한 식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 치즈, 칼슘 보충제와 함께 참나물을 생으로 많이 먹는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럴 땐 칼슘 식품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참나물은 데쳐서 물에 한번 헹궈 수산을 줄인 후 섭취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보관법입니다. 참나물은 생으로 두면 금방 시들고 물이 닿은 상태로 보관하면 하루 이틀 만에 노랗게 변하거나 썩는 경우도 많죠. 그럼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 보관은 냉장 보관법입니다. 1. 참나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2. 물기를 최대한 제거합니다. 3. 키친타월로 싸서 지퍼백 또는 밀폐용기에 넣고 냉장실 보관합니다. 4. 이 상태로는 약 3에서 4일까지 신선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장기 보관은 냉동 보관법입니다. 1. 끓는 물에 참나물을 살짝 데친 후 2. 찬물에 헹궈 식힌 뒤 물기를 꼭 짜고 3. 소분하여 지퍼백에 넣은 뒤 냉동실 보관 4. 최대 1개월까지 보관 가능하며 다시 쓸 땐 국이나 볶음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냉장 보관 시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부패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는 것. 따라서 물기를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나물을 안전하게 먹기 위한 세척법도 짚고 가야겠죠. 참나물은 뿌리째 수확하거나 노지 재배일 경우 흙먼지나 미세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음과 같이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 2에서 3회 흔들어 씻은 뒤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 물에 5분간 담가두었다가 다시 깨끗한 물로 헹궈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미세농약, 이물질, 기생충 알 등의 제거에 효과적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도 권장하는 채소류 세척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참나물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저 나물 반찬 하나가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간을 해독하며 장 건강과 면역력까지 회복시키는 자연의 처방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먹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내 몸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지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참나물은 하루 100g 내외 섭취가 적당하다. 생으로 먹기보단 데쳐 먹는 게 소화와 체질에 더 유리하다. 칼슘 식품과는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철저히 세척하고 물기 제거 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지금 여러분의 밥상 위에 참나물 한 접시가 올라간다면
그건 단순한 나물이 아니라 몸속 혈관을 정화하고 장기를 치유하는 자연의 약초가 되는 셈입니다. 이제는 그냥 나물이니까 먹는 게 아니라 알고 먹는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참나물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셨을 겁니다. 그동안 그냥 반찬 한 종류쯤으로 지나쳤던 참나물이 이제는 내 건강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사 속의 보약이라는 사실을 아셨을 테니까요. 특히 지금처럼 환절기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 몸에 부담 없는 건강식으로 참나물만큼 간편하고 효율적인 식재료도 드뭅니다. 조리도 간단하고 응용법도 다양하며 부작용만 주의하면 부작용보다 훨씬 많은 이점을 주는 채소죠. 혹시나 주변 어르신들께서 요즘 입맛이 없네, 밥이 안 넘어가라고 하신다면 참나물 무침 하나 해드려 보세요. 입맛 살려주고 위장을 따뜻하게 데우고 간을 보호해주는 최고의 반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알고 싶은 식재료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두릅은 언제 먹어야 좋은가요? 냉이는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같은 질문들도 앞으로 영상으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절대 우연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는 것, 그 한 끼 한 끼의 선택이 쌓여 미래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오늘부터는 참나물 한 줌으로 내 몸속을 가볍게 정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건강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